안녕하세요. 마이크 되나요?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울렁증은 어쩔 수가 없네요. 지연아, 기현이 고개 들고. 자, 속미인곡부터 들어갑니다. 그림 봅시다. 속미인곡. 속이 뭐라고 했죠? 속편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는 노래의 속편. 그래서 속미인곡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미인곡과 구도가 똑같습니다. 자, 누가 들어가죠? 남편에게, 이게 참 표면적 의미로는 똑같이 씁니다. 표면적으로는 남편에게 뭐 받은?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해서요, 연정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 이게 원래의 주제죠. 겉으로 보면 임금 왕께 유배를 당한 신하의 입장이죠.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연군지정이 역시 주제죠. 그래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은 주제가 동일입니다. 연군지정으로 동일입니다.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은 연군지정으로 주제가 동일입니다. 그림으로 갑니다. 57조, 60조. 자, 역시 표면적으로는 남자라고 했죠. 근데 알고 보면 누구? 왕이라고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남자지만 알고 보면,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는 아내, 즉 여인이지만 알고 보면 신하라고 했어요. 요 구도는 똑같아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구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속편이 전편, 즉 사미하고 똑같이 나오면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한 명을 더 집어넣습니다. 바로 제3의 여인, 제3자를 집어넣어요. 화자와 대화를 하는 제3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제3자가 하는 역할은 바로 하나만 하죠. 위로와 위안을 하는 겁니다. 그랬어? 그런 생각 마. 아니야. 하고 위안하는 역할이 바로 제3자입니다. 위로와 위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뭐로 이야기됐다고?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속미인곡은 무슨 체냐면 바로 속미인곡은 바로 대화체입니다. 사미인곡이 독백체라면 얘들은 둘이 서로 대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대화는 오늘 또 배우게 되지만 누황사라는 작품에도 이 대화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미에서는 뭐가 들어갔니? 시간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들어갔죠. 그래서 사랑의 선물을 줬지만 이건 공간의 이동으로 들어갑니다. 임을 잇기 위해서 내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에 갔더니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인가? 구름과 안개 때문에 해를 못 봐요. 즉 임을 못 봐요. 그래서 구름과 안개는 임을 못 보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물가루가 100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하구나.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해서 나는 임을 못 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마치 사공 없는 빈 배와 같아라는 표현을 해요. 무슨 상간물? 객관적 상간물이죠. 사공 없는 빈 배처럼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 없는 나는 사공 없는 빈 배와 똑같은 얘기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래서 사공 없는 빈 배처럼 나는 힘들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꿈에서라도 임을 보려고 했는데 이 꿈이 임의 내 갈등을 해소할 뻔했는데 못해요. 왜? 꿈에서 임을 만나서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닭개 소리성, 닭소리, 어디서 개성에 잠은 깨뒀던 거, 닭소리가 내 잠을 깨워요.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토록 바라던 임을 꿈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막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거 늑대인데
이 늑대죠. 닭 하고 닭이 막 닭소리가 나서 잠을 다 깼어요. 짜증나죠? 얼마나 짜증나? 야! 어제 내가 잠을 잤어요. 꿈에서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님 딱 나오셔서 얘야 할배요. 할배 웬일인겨? 받아 적어라. 뭐 뭘요? 4, 12, 32, 33, 42. 하나만. 2등 하느니 안 하는 게 낫죠. 2등이면 뭐 한 몇천만 원 되나요? 몇천만 원. 1등이면 10억. 안 하는 게 낫지요. 싫어요. 1등 돼야 돼요.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딱 5개 불러주고 로또 마지막 6개 숫자를 알려주는데 닭소리가 딱 들렸어요. 놔두니 이거 놔두니 확 북북 찢어 아우 작살 내죠. 그만큼 이 개성이 나쁜 거야. 그럼 이거 무엇의 대상이야? 원망이 대상이 되죠. 얘는 원망이 되는 거죠. 허허 꿈에서 임을 볼 줄 알았는데 꿈에서 임을 못 봤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차라리 죽어서 또 우리 사미인곡에서 범람이 되는 것처럼 나 차라리 줘서 떨어지는 달이 될래 나골이 될래. 약간 소극적이에요. 나 떨어지는 달이 될래 그랬더니 제3자가 얘기하죠. 뭐라고? 떨어지는 달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굳은 거친 비나대라. 좀 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굳은 비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속미인곡의 그림입니다. 사미인곡하고 조금 다르죠? 거의 구도는 같아요. 구도는 같은데 뭐만 다르니 독백체다 대화체다. 지금 대화체죠? 그리고 아까 사미인곡은 시간의 흐름이지만 속미인곡은 공간의 이동이다. 그죠? 그리고 같은 점은 적극적인 거다.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떤 다른 사물에 옮겨놓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 내가 여자랑 헤어졌어. 그때 길을 가는데 비가 내려. 그럼 비가 막 내 마음을 알아주기라 하도 비가 내리죠. 그럼 그건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두 개의 그림을 다 알아놓으면 나중에 사미가 지문으로 나오면 속미가 보기로, 속미가 지문 나오면 사미가 보기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Understand? 그리고 사미 그림이 안 떠오르면 속미를 떠올려봐. 그러면 거의 구도 똑같죠. 버림받았고. 그죠? 차이가 있다면 얘는 제3자가 하나 더 있고 사미는 제3자가 없고 얘는 공간이고 걔는 시간이고 둘 다 적극적 의지 있고 또 얘는 장애물이 없지만 사미인곡엔 장애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 몇 번씩 2번씩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Understand? 우리는 조선시대 가사의 최고봉을 3대 가사라고 해요. 조선시대 가사 3대 가사. 그게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입니다. 3편이. 이게 다 정철 거예요. 그리고 그중 셋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속미인곡이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왜? 관동이나 사미에 비해서 속미인곡은 우리말 사용에 더욱 화려하고 더 많거든요. 그 말은 뭐니?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편하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리고 정말 조선시대 3대 가사가 마찬가지로 관동, 속미, 사미 셋은 다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우리 면왕정과 상충구도 다 수능에 나왔고요. Understand? 규원가도 수능에 나왔고요. 누앙서도 나왔고요. 안 나온 건 우리가 배우는 고공가, 좀 바로 뒤에 배우는 고공가인데 고공가는 EBS에서 또 가장 많이 다루는 고전 작품이기도 해요. 알겠니? 총 우리가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하는 작품이 27작품이고 이 27작품은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주요 작품입니다. 알았죠? 속미인곡 내용 들어갑니다. 자, 요 표시 뭐죠? 대화체죠. 그러니까 요 표시 대화체를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하냐면 얘가 먼저 얘기합니다. 대 앞에 요 표시. 대, 저,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데 천상백옥경 밑줄. 천상백옥경 밑줄. 천상세계죠. 옥황상제 사는 곳입니다. 천상백옥경. 천상세계를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지금 석양이 다 졌는데 누굴 보러 가시는 곳? 곳까지 요 표시. 거기가 제3자의 말입니다.
저기 가는 저같이 본 듯도 한데 이거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를 보고 가시는고 누구 보러 가니? 라고 물어봤죠. 그 다음에는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이제 화자 거니까 화자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너와 아이고 너여 이거 아이고 너구나. 내 말 내 사설 좀 들어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에게 사랑받은지도 하지만은 어쩐지 날 보시고 너구나 라고 여기실 때 나도 임을 믿어. 다른 뜻 군 뜻이 전혀 없어. 이리야 교태 부리며 아우야 자기야 오빠 이러면서 교태를 부리며 어저께 굴었는데 엥 방기 씨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이미 지금 얼굴이 옛날 마음과 다르죠 이미. 그래서 내가 누워도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도 생각을 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게 하겠느냐. 서러워서 다시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구나. 그 전에 임은 나를 사랑했죠. 내 얼굴 내 거동이 임에게 사랑받은 짓도 했죠. 그래서 내가 막 곁에 불어서 오빠 배고파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 귀여운데 이거 뭐 먹고 싶어 오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러면 이랬는데 지금 오빠 그죠. 오빠 맛있는 거 입 다물어 그죠. 방기 씨는 낯빛이 옛날과 좀 달라. 그래서 어떡하지 뭐지 하고 집에 가서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했더니 내가 늙었구나. 조물주 탓인 거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미 나를 멀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지. 그래서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 내 몸에 지은 죄, 내가 늙은 죄예요.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내가 늙고 어떻게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겠어. 서로 생각하니 늙는 건 다 운명이고 조물이죠. 조물죄 얘기죠. 그죠? 이해되니? 그랬더니 얘가 얘기하죠. 요표씨 얘가 뭐하고 있어?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한 생각, 마오. 다음 요까지. 그런 생각, 마오까지 요렇게. 요까지가 제3자의 말입니다. 그런 생각, 마오. 라고 위로했죠. 그랬더니 화자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 내가 생각나는 일이 있어. 맺힌 게 있어. 임을 매셔서 임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같이 연약한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었던가. 춘한 고여름, 봄, 여름의 여름. 뜨거우면 어찌하여 지내시고 추일동청 가을 겨울의 추위는 누구라서 임을 매셨던가. 즉 봄 여름 더위와 가을 겨울 추위는 도대체 누가 임을 모셨던가. 죽조반 조석. 자, 죽조반 아침에 먹는 죽이에요. 임금은 옛날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고기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눈 뜨자마자 고기 먹는 건 샘이랑 강호동이랑 둘밖에 없죠. 샘도 눈 뜨자마자 어제 남긴 치킨 한 마리는 다 먹어요. 지금 많이 안 먹지만 어쨌거나 아침에 속이 부드럽게 소화를 잘 시켜 죽 먹는 거예요. 그걸 죽조반이라고 해요. 죽조반을 조석으로 밤낮으로 밥처럼 드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고. 임계신고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오늘도 거의 다 지났구나. 내일이나 임 소식 전해줄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도대체 어디로 가잔 말이던가. 잡거니 서로 손을 잡거니 밀거니 밑줄 높은 매 산 나가죠. 높은 매 이동 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 세모 안개 세모.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던가.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며 가까운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어찌 바라보겠느냐. 안 되겠다. 차라리 밑줄 물가 이동하죠. 차라리 물가로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 세모 물결 세모 어수선 어둥령 어수선 하구나.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하구나. 도대체 사공 누구니? 임금이겠죠. 어디 가고 빈배 누구니? 화자 자신이겠죠. 객관적 상관문입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으니. 허허 강에 혼자 서서 저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모첨 초가집 첨합니다. 초가집 첨하 찬자리에 반쪽만 돌아오니 벽에 걸린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던가. 오늘 산에 오르며 올랐죠. 그 다음에 뭘까? 날이며 오르며 내리며 그 다음에 했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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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매며 헤매며 또 방황하니 방황하니 방황하니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하니. 잠깐, 자 스톱머만, 잠깐 힘이 다해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옷같이 아름다웠던 얼굴이 오호 반 늙은이 되었구나. 반이나 늙었구나. 마음에 먹으면 사랑합니다, 보고팠어요, 마음에 먹으면 실컷 삽자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의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어오니 오전된 방정맞은, 오전된 방정맞은 개성 세모. 무엇의 대상? 원망. 개성의 잠은 어찌 깨뒀던가. 닭소리 때문에 깼죠. 오전된 개성의 잠은 어찌 깼던가. 이해되죠? 그림 보고 나니까 훨씬 쉽죠. 넘겨. 허무한 일이로다. 이님이 어디를 갔단 말이던가. 허무한 일이로다. 이님이 어디를 갔단 말인가.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쁘다. 불쌍하다. 불쌍한 그림자만 나를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쉬어디어 나궐 동그라미. 화자가 얘기하는 거죠. 화자가 되고 싶은 거죠. 나궐이 되어서 임계신 창 안에 번듯하게 비칠 거요 라고 했더니 또 요 표시 3개 나오죠. 각시님 달이나 그냥 달은 무슨 달은 달 대신 굳은 비나 되소서. 달은 이미 보기가 좀 힘들잖아. 너희들 어제 달 봤니? 못 봤죠? 달은 내가 이렇게 막 가다가 달 봐야지. 달 저기 있구나 하고 이렇게 가기 힘들잖아. 그래서 임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달이 돼서 임을 쭉 비추면 내 사랑을 이미 모를 수 있잖아. 보아 아니 보아. 보아의 데뷔곡이 넘버원이죠. 넘버원 아니? 뭐 보름달이 돼서 널 지켜줄게 잊지는 말아줘 있잖아. 파이널리 나오는 거. 그래서 보름달이 되어 널 지켜줄게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보름달이 돼서 널 지켜줄게인데 왕이 달 한 보면 끝이죠. 그러니까 약간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얘가 얘기합니다. 야 달은 너무 소극적이니까 비나 되려. 비는 다 알죠. 비 내리면 비 오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비가 되라가죠. 그리고 이 비는 한마디로 더 얘기하면 그때 밑줄 칠까요? 구전 비할 때 비는 적극적이자 또는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해됐니? 고공가. 고공가는 EBS에서 자주 나오는 작품이고요. 고공가는 고공이 한자고요. 우리말로 하면 고공은 머슴입니다. 머슴. 머슴을 한자어로 고공이라고 하고요. 알고 보면 뭘 상징하느냐. 이 머슴은 나라의 머슴, 즉 신하죠. 그런데 이 신하가 일을 잘 안 하고 맨날 자기 기득권만 챙겨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죠. 일하지 않는 머슴을, 신하를 비판하는 노래가 바로 고공가입니다. 이해됐니? 자, 뭐로 시작하냐면 예죠. 그림입니다. 그림. 알고 보면 신하인데 이 머슴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이 둘이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뭘 다투냐? 밥과 옷을 다퉈요. 나, 내 밥, 내 옷. 이 밥과 옷은 뭐가 되겠니? 그러면 기득권이 되죠. 요즘 여야가 싸우는 거랑 똑같죠. 신하들이 자기 할 일들은 안 하고 머슴들이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계속해서 밥과 옷만 다툽니다. 그걸 보고 누가? 이 사람이 치마 입으면 안 되죠. 이 신하가 얘를 보면서 이놈들아 제발 일 좀 해라. 새 마음 좀 먹어라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뭐 하냐? 뭐 꼬면서 얘기하냐면 솔선수범 새끼를 꼬면서 얘기하는데 나도 새끼라고 하면 좀 욕 같죠? 새끼 줄이라고 해야지. 여기서 새끼라고 하면 안 되죠. 나도 새끼 줄을 이렇게 꼬면서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솔선수범하는 거니까 너희들도 제발 싸우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일 좀 해라. 나라 위에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고공가입니다. 그것을 별표. 우리 앞에서 안민가에서 배웠던 것처럼 안민가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나라 살림을 가정 살림에 빗댔죠. 역시 이것도 나라와 가정을 서로 빗댑니다.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것처럼 가정의 기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처럼 가정의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나라와 가정을 안민가하고 똑같이 유사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게 고공가입니다. 알았죠?
자, 고공가 몇 시에 종치지? 이제는 맞춰줄게요. 다시 반이 종친다고? 20분에 맞춰줄게. 고공가 끝나면 딱 20분 될 거예요. 61쪽 허전입니다. 무조건 제목 보고 사람 이름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우리 그때 고전식 할 때 얘기했죠. 사람 이름 있으면 한 7번째인가 현실 비판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현실을 비판합니다. 자, 빨간색 볼펜 들고 집에 있는 옷과 밥을 얻어먹고 들밥 먹는 저 고공아 고공 세모. 집에 있는 옷과 밥을 얻어먹고 들밥 먹는 저 고공아. 네가 우리 집 밑줄 어디를 얘기할까? 가정이 나라니까 어디? 조선입니다. 조선. 여기서 우리 집은 곧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를 가정이니까 그죠? 우리 집. 네가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너 알아 몰라?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밑줄 싹 꼬면서 새끼줄 꼬면서 이르리라 말하리라.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에 싹 새끼줄 꼬면서 이르리라 말하리라. 무슨 수범? 솔선수범하는 거죠. 화자가 솔선수범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도 새끼줄을 꼬면서 너에게 얘기한다가 되죠. 비 오는 날 할 일 없어 새끼 꼬면서 말하리라. 처음에 큰 어버이 누굴까? 처음에 큰 어버이 왕인데 태조 이성계죠. 처음에 큰 어버이 태조가 살림살이죠. 살림살이 하려 할 때 처음에 큰 어버이 살림살이 할 때 즉 조선을 개국할 때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들이 절로 모였다. 풀을 베고 털을 닦아 큰 집 조선을 지어내고 서리와 보십과 보습과 쟁기 장기와 음매소. 그러니까 서리 보습 장기는 농기구죠. 소는 그냥 농사 짓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리 보습 장기라는 농기구와 소로 논과 밭을 일군이 오려놓은 텃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8일 동안 갈 밭이 되도다. 이 얘기죠. 여들의 가리로다. 뭘 의미할까? 8일 동안 갈아야 될 밭. 여들의 가리. 조선 팔도를 얘기하죠. 여들의 가리로다는 바로 조선 팔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되죠. 그죠? 경상도, 전라도. 얘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도는 왜 충청도라고 하지? 충주와 청주가 있는 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니? 안 했나? 알았어. 경상도는 경주하고 상주. 전라도는 전주하고 나주. 강원도는 강릉하고 원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조선 팔도 여들의 가리로다. 자손에게 물려주어 전개하여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 자, 여기 있는 고공은 동그라미 세모야. 동그라미. 왜? 그 뒤에 근검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의 머슴들, 옛날의 신하들은 근검했으니까 동그라미고, 아까 집에 옷밭을 얻어먹고 들밟는 저 고공은 지 할 일 안 하니까 나쁜 새끼들이고, 이 얘기 되는 거예요. 자,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을 했었다. 저희마다 여름은 농사입니다. 저희마다 여름지어 농사지어 가음열이 부유하게. 순우리말입니다. 가음열다는 부유하답니다. 걔 정말 가음열이 사는데 부유하게 산다.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 동그라미 세모죠. 생각의 여이 아주 없어. 요즘 머슴들은 생각의 여지 아주 없어. 밑줄 밥사발이 크고 작은지, 밑줄 겨울 옷 동옷이 좋고 나쁜지 저나 나쁜지입니다. 밥사발이 크나 작은지, 큰지 작은지, 겨울 옷이 좋고 나쁜지 무슨 다툼? 기득권 다툼. 밥사발이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나쁘나 좋고 저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 우두머리. 마음을 다투는 듯 우두머리를 세운다. 시샘하듯 질투하듯. 마음을 서로 다투는 듯 싸우는 듯 우두머리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에 감겨들어 무슨 일에 휘말려서 힐끗 할끗 주먹. 무슨 일에 감겨 주먹. 힐끗 할끗 힐끗 할끗. 불신의 눈치를 보내는 거죠. 힐끗 할끗 반목하느냐 이 말이죠. 무슨 일에 휘감겨들여 힐끗 할끗 반목하고 있느냐, 반목하고 사느냐.
반목이 뭐냐?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을 보내는 걸 반목이라 그래요. 너희네 일 아니라고 해도 시절조차 사나와 가뜩이나 살림살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그제 화강도 세모. 이게 임진왜란 이유거든요. 그럼 화강도 불지르는 강도 누굴까? 외적입니다. 외적. 일본 놈들은 예나 지금이나 짜증나죠. 그제 외적들에게 가산이 탕진되니, 임진왜란 얘기하는 거예요. 가산이 다 탕진되니 집안 물건이 다 없어지니 집 하나 불타먹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사 살림살이를 어찌하여 이으려고 하느냐. 어이 김가야, 이가야, 고공들아, 새 마음 먹였사. 새 마음을 먹어라. 너희네는 젊었는데 햄 생각을 설마 아니하고 사느냐. 햄은 생각입니다. 고민, 생각. 너희는 젊었는데 생각 없이 설마 하고 생각 없이 살겠느냐. 한 솥에 밥을 먹으며 매양 회야라 좋겠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치름, 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사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름을 지어라. 한 집이 가음, 아까 부유하다 그랬죠. 가음열이. 한 집이 부유하면 옷과 밥을 분별하겠느냐. 누구는 쟁기를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밭 갈고 논을 삶아 별을 세워 던져두고 날이 좋은 호미로 김을 매었으라. 김을 매라. 김매기가 뭐지? 잡초 뽑기를 김매기라고 해요. 우리가 먹는 김을 이렇게 매는 거 아니에요. 잡초 뽑는 거 김매기입니다. 김을 매었으라. 산에 있는 밭은 거칠어졌고 문원도 다 기울었다. 밭은 거칠고 논도 다 없어지고 있다. 사리피 말목. 사리피 옷을 말목이라고 했어요. 옷을 나무에다가 걸어놓는데요. 뭐지? 사리피 말목.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사리피 말목은 바로 허수아비야. 나무에 옷을 걸어놓는 거 사리피 말목. 허수아비. 허수의 아버지죠. 허수아비. 사리피 말목을 벼 곁에 세워라. 7월 7석에는 호미를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는 누가 잘하며 섬이란 이 꼬는 것은 누가 엮겠느냐. 너희 제주를 헤아려 자라자라 서로서로 맞서라. 너희 제주를 헤아려 서로서로 맞서라. 가을 거둔 후면, 즉 추수가 끝나면, 가을 거지가 끝나면, 추수가 끝나면 가을 거둔 후면 성조 밑줄, 집 짓기입니다. 성조는 집 짓기. 가을 거지가 끝나면 집 짓기를 아니할까? 아니하겠느냐. 집은 내가 지을게. 터는 네가 닦아라. 네가 묻어라. 터는 네가 닦아라. 너희들이 닦아라. 너희 제주를 내가 짐작하였도다. 즉 고공의 제주를 짐작을 하죠. 너희는 터 잘 닦잖아. 너희 제주를 내가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제발 분별 좀 하려무나. 멍석에 별을 넣는다 한들 좋은 해에 구름이 끼어 변리 햇빛을 언제 보겠느냐. 방아를 못 찢거든 거치나 거친 올벼. 오려는 밑줄칩니다. 올벼입니다. 오려는 올벼. 올벼가 뭐지? 가장 먼저 수확하는 벼죠. 가장 먼저 수확하는 벼가 올벼입니다. 올벼를 도정해서 나온 게 뭐니? 햅쌀이죠. 얘들아, 지금 농사 짓는 과정 다 알죠? 쌀나무에서 쌀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알잖아. 몰라요? 얘들아, 우리가 먹는 밥 어떻게 나오니? 그 과정이? 일단 쌀집 가서 돈 주고 사면 돼요? 쌀 어떻게 만들어지니? 환장하겠다. 어떻게 만들어져, 쌀? 3월, 4월에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죠. 뭐가 뭐니, 뭐가? 싹을 저기 따뜻한 데 좀 이만큼 켜놨어요. 그리고 그걸 쭉 일렬로 심죠. 거물이 빨려가면서.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쭉쭉 크죠. 이건 뭐니? 친환경이죠. 그대로 놔두면 쭉쭉 크잖아. 뭘 쭉쭉 커? 중간에 막 다른 씨앗 막 날라와가지고 잡초 막 우거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니? 잡초를 뽑아줘야 되죠. 그게 김매는 거죠. 그리고 농약도 좀 쳐줘야 되죠. 이러면 무공해가 아니잖아. 친환경이 아니잖아. 우렁 막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가을에 노랗게까지, 그러니까 겨울에 여름에 뜨거운 햇빛 받고 쭉 이렇게 키우죠.
그 다음에 그 벼를 뭐 하니? 베죠? 맞니? 베지. 그 다음에 벤 그 벼를 어떻게 해야 되니? 털어야 되죠. 벼를 털어야 되잖아. 얘들아, 너희들 그 응칠이 응삼이 나오는 거 만무방에서 벼를 뱄잖아. 그 다음 털어야 되잖아. 터는 걸 뭐라 그래? 탈곡이라고 해요. 탈곡. 옛날에는 깔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털었죠. 요즘은 탈곡기가 너무 탈탈탈탈 다 털어지죠. 그럼 벼에 이 쌀알이 나오죠. 맞니 안 맞니? 그게 뭐니? 그게 도정 전의 쌀이죠. understand? 그걸 1차로 도정기에 넣고 까요. 다 안 까지죠? 1차로 도정기에 넣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쌀이 뭐니? 현미죠. 현미죠? 그리고 그 현미는 그 안에, 쌀 안에 뭐가 있어? 쌀에 눈이 살아있죠. 거칠긴 하지만 쌀 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훨씬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understand? 그리고 그걸 2차 도정하고 3차 도정하면 완전히 싹 다 벗겨 나오죠.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기면서 왜 벼 이렇게 털면 요렇게 돼 있거든요. 왜 쌤이 이렇게 잘하냐면 장인어른께서 농사 지으셨거든요. 대평리에서.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딸이 7인데 딸 7 중에서 넷째라 농사 짓는 가장 중추적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시간 나면, 왜냐하면 사위 7 중에 낮에 노는 새끼는 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우리 사위 낮에 쉬는구나. 넘어와. 넘어가야죠. 넘어가야죠. 그래서 죽으라고 깨 털고 벼 털고 뭐 털고 하는 게 다 알죠. 요렇게 돼. 이 막 껍데기 이렇게 막 있는 거 1차 도정하면 현미, 2차, 3차까지, 4차까지 하면 하얀 백미가 되죠. 맛있어요. 그죠? 밥 맛있는 하얀 백미가 되잖아. 영양가 하나도 없는. 당뇨를 이끌어주는 당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온단 말이야. 이거를 얘들아, 총 벼가 쌀이 돼서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에 11가지 과정이래요. 11가지 과정. 그리고 나도 농사를 접어서 하는데 정말 힘든 게 농사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밥 남기지 마. 밥 남기지 마. 반찬은 버려도 되는데 밥은 제발 안 버렸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봅니다. 어쨌거나 거친 올벼, 옷 같은 백미가 될 줄 누가 알아오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도대체 너희들 데리고, 너희 머슴들, 일하는 너희 머슴들 데리고 새 살림 사자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 외적들 아니 멀리 갔다 하니 너희는 귀와 눈이 없어 저런 줄 모르느냐? 화살 전쟁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옷과 밥만 다투느냐? 왜 기득권만 다투느냐? 내가 너희를 데리고 춥는가 춥게 했는가? 내가 너희를 데리고 춥게 했느냐? 줄이는가 굶주리게 했느냐? 내가 너희 데리고 춥게 했어? 내가 너희들 굶주렸어? 이 얘기죠.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데리고 춥게 했어? 굶주리게 했어? 죽조반을 아침 저녁으로 더해서 먹였지 않냐? 그 은혜는 생각 아니하고 자기 일, 기득권 다투는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샘머슴을 드리니 생각 있는 샘머슴을 어느째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내가 이놈의 시름을 잊으려고 하겠느냐? 너희 일을 애달파하며 가슴 아파하며, 어머 아까 새끼 꼬며 말하죠. 새끼 꼬며 말하노라 했죠. 벌써 막 비판하다 보니까 너희 일을 애달파하며 벌써 삭 한 사라 새끼 한 줄 다 꿰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새끼 꼬매 시작, 새끼 다 꼬고 끝이죠. 그러니까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새끼 꼬매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니까 너희들도 새마음 먹고 기득권 다툼하지 말고 제발 백성 위해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국회에다가 딱 붙여놓고 국회에도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읽게 해주면 딱 좋죠. 딱 저것들 막 여야 막 뭐 저것들만 얘기하고 있잖아. 기득권만 다툼하고 있잖아.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가 고공가고요. 이제 남은 두 작품 중 첫 번째 작품은 규원가입니다. 선생님은 이 규원가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누가 썼니? 허난설헌이라는 사람이 썼죠. 허난설헌은 여자죠. 허균의 누이입니다. 규자 들어가면은 규수, 규방, 여자입니다. 여자. 여성이 원망하는 거죠. 여성이 원망과 저주하는 노래가 규원가입니다. 왜? 이 작가 허난설헌은 상당히 뛰어난 여성이었었어요. 글도 잘 쓰고
나름대로 그 집안에서도 외동딸로서 아주 참 똑똑하고 인품도 바르고 이랬는데 시집을 잘못 갔어요. 시집을 잘못 갔어요. 김성립이라는 천하의 개 망나니한테 시집을 갔어요. 마누라가 잘나다 보니까 김성립은 과거에도 몇 번 떨어지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마누라가 잘나다 보니까 집에 정을 못 붙이고 내 술집으로 다녀요. 지금 여기 보면 술집 다니는 게 나와요. 술집만 다니고 집에는 1년에 몇 번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완전히 살아있는 과부지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허난설원이 16에 시집을 갔는데 아들하고 딸 둘을 낳았어요. 근데 역병으로 둘을 잃어버려요. 죽어요. 그러니까 믿을 거라고 남편밖에 없잖아. 근데 남편 김성립은 어디? 술집만 쳐다니고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 계속 집에서 뭐 하니? 남편만 기다리다가 우울증에 걸리죠. 이게 왜 우울증이냐면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작품 규원가 맨 마지막에 보면 주목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임 가신 곳 바라보니 이렇게 나와요. 난간에 비스듬하게 서서 임 가신 곳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모운이 지나갈째 이렇게 나오거든요. 임 가신 곳이 저 문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지? 초로가 뭐냐면 아침 이슬이에요. 아침 이슬. 풀잎에 아침 이슬이 맺혀. 새벽에 맺혀 있잖아. 새벽에 맺히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있는 거야. 그리고 모운이 뭐냐면 저녁 구름이야. 저녁 5시까지 임 가신 곳만 보러 가는 거죠. 봐봐. 규원가의 재구성. 깼어요. 새벽 5시예요. 하고 이미 나간 그 바깥 문만 봐요. 난간에 비스듬하게 서서 5시 반, 6시, 7시, 8시쯤에 누가 시비, 즉 종이 마님 식사하셔요. 안 먹어. 입맛이 없어. 9시, 10시, 11시, 12시, 오후 1시. 마님 점심이라도 드셔야죠. 무슨 점심? 무슨 오후 2시, 3시, 4시, 5시, 6시 저녁 구름 지나가요. 마님 이제 그만하셔요. 내가 어땠어? 내가 엄청나게 잘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신랑보다 잘나서 신랑이 나 미워하고 안 오. 나쁜 사람. 그 다음날 아침 5시 반, 6시, 7시. 아니 아침 드셔야죠. 안 먹어. 이렇게 몇 날 며칠 보내던 허난선어는 27 되던 해 이거 동영상 본 애들 시끄만다. 어찌래? 왜? 문법 할 때 막 쓰라고 이러고 가서 막 이랬거든. 사실은 오늘 내가 밧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잔인무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안 갖고 왔는데 밧줄로 목 이렇게 매가지고 자살했어요. 27 곧다한 나이에 난설원 허씨가 죽었어요. 잘 들어라 얘들아. 남편 잘 만나야 된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는 곧 그 사람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 연애 시절에 외제차 끄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키 크고 멋있게 잘생긴 새끼들 결혼하면 평생 제가 나 말고 딴 여자가 좋아하니까 하고 맨날 의부증 어처증 이런 거 가지고 살 가능성이 크니까 결혼은 나처럼 생긴 애가 나아요. 결혼할 때는 그냥 별 여자들한테 인기 없겠구나. 뭔 여자가 따르겠어. 저 정도면 뭐 이해되니? 그러니까 좀 내가 마음이 좀 들지 않아도 날 사랑하고 평생 나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훨씬 낫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집에 잘 안 들으려 그러고
남편이나 신랑한테 자격지심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하고 평생을 살 것 같으면 아예 처음에 시작도 하지 말란 얘기죠. 허난서른은 우리에게 내 인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남편이 될 사람과 아내가 될 사람의 성향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준다는 걸 꼭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김성립을 만나지 않았으면 허난서른 얼마나 더 훌륭하고 좋은 작품을 남겼을까. 근데 27세의 목숨을 버려야 했던 그 안타까운 사연이 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보는데 잠깐 좋은 애들이 있던데 이 작품 할 때는 졸아서는 안 돼요. 이건 원한이 있는 거죠. 원한이 있는 노래예요. 이 여자는 죽었어요. 자기 걸 하는데 400년 전에 자기 걸 하고 있는데 졸잖아? 그러면 저쪽 구천을 떠돌다가 내 거 하는구나 하고 허난서른이 여기 와요. 여기 막 저 환풍기 통해서 이렇게 혼이 이렇게 와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 도로금 헤어내니 차라리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졸고 있잖아. 그러면 쟤는 무언가 내 거 하는데 쟤는 왜 졸지? 너에게 저주 있으라 뭐 이러면서 막 뭔가 스산한 기운이 느껴져. 조는데 뭔가 스산하잖아. 그럼 허난서른이 와서 너희를 깨우는 거예요. 알겠니? 다른 거 할 때는 몰라도 이거 할 때는 졸지 마. 귀신이 씌일 수 있어요. 우리 막 공부할 때 갑자기 저 뒤에서 이러고 있으면 허난서른이 왔구나. 저 새끼 졸았구나. 이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선생님의 동영상을 되도록이면 다른 쌤들한테도 잘 안 보여주려고 해요. 다른 쌤도 보고 꼭 이래야만 하는가? 꼭 이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가? 특히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하시는 초짜 분들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서글퍼집니다. 저 양반이 나이가 몇 갠데 꼭 저래야만 되는가? 뭐 이래서. 자, 규원과 그림입니다. 처음에 이건 1부, 2부로 나눈데요. 1부. 짱일 때. 삐까번쩍하죠? 1부 얼짱일 때 내가 아가씨일 때도 번쩍번쩍해요. 설빈화한이라 그래요. 눈처럼 흰 머리털과 꽃같이 예쁜 얼굴. 나는 설빈화야. 번쩍번쩍해요. 삐까번쩍하죠? 그런데 남편 누구를 만났다고? 김성립이라는 이 나쁜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병든 나무처럼 면목 가증되었어요. 보면 볼수록 가증스러운 얼굴이 된 거죠. 설빈한 어디 가고 면목 가증되었구나. 김성립은 남편입니다. 어디서 개망난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예쁜 내 얼굴 어디 가고 가증스러운 얼굴이 되었구나. 자, 2부 꽝일 때죠. 재밌어. 꽝일 때 키냥 꽝일 때 기냥 OTL 들어갑니다. 난 사계절 눈물로 보냅니다. OTL. 뭐가 안 보이니? 미래가 안 보이니? 두 번째. 검은 거로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안 되겠다. 검은 거로 좀 달래볼까? 하고 기타 치면 때 가방을 들라며 지켜주 슬퍼지는 거죠. 그리고 임에 대한 구구절절한 그리움이 묻어나죠. 쌤이 허난서른 자살했다 그랬죠. 맨 마지막 구절에 복선을 깝니다. 자살하겠다라는 걸 암시하죠.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이런 말 나와요. 살란가 죽을란가 모르겠다 하더니 하지 마요. 오, 알았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못합니다. 무거워서 목 매면 이게 우지끈 부러지죠. 오히려 저 위에 있는 놈이 죽죠. 떨어져서 뭐요 이러면서. 규원가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나중에 남편 만날 때 진짜 이런 새끼 만나지 마세요.
허난설은 죽고 이 새끼 들어왔거든요. 첩 데리고 왔어요. 여자 하나 데리고 왔어요. 나쁜 놈이죠. 혹자는 학자에 따라서는 김성립의 처지도 이해를 하자. 왜냐하면 너무 잘난 마누라라 어떤 좀 많이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았겠느냐. 야, 잘난 마누라, 잘난 남편, 어쨌거나 자기 여자고 자기 남자잖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아줌마가 결혼을 했다고 하자. 그럼 내 마누라가 대통령이라고 나만 뭐 이렇게 돼? 아니잖아. 그치?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서로 하나의 일가를 이뤘으면 이해하고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이 새끼가 성품이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했으니까 그런 거죠. 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거 강의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2010년도 때는 교원 갈 때 쌤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김성립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학생 중에 김성립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 때문에 그런 거다 말만 얘기했지 김성립이라는 얘기는 전혀 못했어요. 걔 졸업하고 했어요. 어떻게 하필이면 김성립이 와가지고 이 새끼가. 자, 교원가 봅니다. 교원가 마음이 아픕니다. 엊그제 젊었는데 하마어이 다 늙었더냐. 엊그제 젊었는데 벌써 다 늙었더냐. 소년 시절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서 서로 지금 27인데 20몇 살인데도 늙었다고 하죠. 늙어서 서로 말씀하자니 목이 맨다. 부생모욕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른 겁니다. 고통스럽게 길러 신고하여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고통스럽게 날 길러 이내 몸을 길러낼 때 공우배필 밑줄 못 빨아도 군자호구 밑줄. 공우배필은 벼슬 하는 사람의 아내예요. 벼슬아치의 아내를 공우배필이라 그래요. 군자호구는 단순히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의 아내예요. 벼슬아치의 아내는 훨씬 높은 거고 좋은 사람의 아내는 얘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건 무엇의 관계냐면 바로 최선 대 차선의 관계예요. 벼슬아치의 아내, 공우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 좋은 사람의 아내는 되기를 원했는데 최선은 못 바라도 차선은 바랬는데 비유하자면 금메달은 안 되어도 은메달은 바랬는데 뭐 이런 뜻이에요. 공우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했는데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여. 삼생 전세 현세 내세 이런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여. 월하 밑줄. 달빛 아래에 돌아다니는 사람 즉 중매하는 중매쟁이를 얘기합니다. 중매쟁이를 월하라고 해요. 월하. 월하의 연, 중매는 맺어진 연입니다. 월하, 중매쟁이. 벼슬아치의 아내는 못 바라도 착한 사람의 아내는 원했는데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요. 중매쟁이의 연분으로 장안의 유협, 놀기 좋아하는 경박자, 세모죠. 장안, 유협, 경박자, 세모. 장안의 유, 놀유자죠. 유흥가. 장안의 놀기 좋아하는 가벼운 사람. 장안의 놀기 좋아하는 가벼운 사람, 장안, 유형, 경박자 누굴까? 남편이죠. 남편 김성립입니다.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당시의 용심, 마음을 쓰기가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조심스러웠다는 얘기죠. 3호 15살, 28 16살, 15살 16살 겨우 지나 천연여질 피부 캡장이에요. 15살 16살 겨우 지나 천연여질 피부가 캡장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을 했는데 결혼했는데 세월이 훌훌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기가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마치 배틀에 북진하다 휙휙 지나갔죠. 동그라미, 설, 빈, 화, 안 동그라미. 예쁜 얼굴입니다. 눈처럼 윤기 있는 머리털과 꽃 같은 얼굴. 아무튼 예쁜 얼굴이에요. 예뻤던 설빈한 어디 가고 세모, 면목, 가정, 세모. 대꾸법이죠. 설빈한 좋은 거, 면목, 가정, 나쁜 거. 대꾸법. 설빈한 어디 가고 면목, 가정스러운 얼굴이 되었구나. 내 얼굴을 내가 보니 어느 놈이 날 사랑할 소냐. 스스로 뉘우치니 참게하니 누구를 원망할까. 그게 일부죠. 얼짱일 때. 그죠? 내가 아버지 어머니 날 귀하게 길러서 15, 16세 시집을 갔는데 이 장안유역 견바지 때문에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무섭고 힘든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세월이 휙휙휙 지나가고 내 얼굴을 내가 보니 누가 나 사랑할 거냐라고 자기를 자책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얼광일 때 3355
몰려다니는 야유원 술집입니다. 연애 세 사람 세모 뭐니? 다른 여자입니다. 첩. 자, 여기서 여러분 팁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다른 여자 바로 정업사의 같은 거 뭐였죠? 전대였죠. 전대. 서경별곡의 대동강 건너편 꽃이었죠. 그리고 지금 규원가의 머니 세 사람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여인, 다른 여자, 첩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해되죠? 3, 4, 5 여울레다리 술집에 세 사람 나단 말인가? 딴 여자가 있단 말이던가? 꽃 피고 날 저물째 정처 없이 우리 이미 나가서 백마 타고 다니고 금채찍 멋있게 폼자니까 100만원 렉서스 외제차고 금편은 금으로 된 핸들이고 막 이런 거죠. 롤렉스 시계 막 이렇게 차고 야 오늘 술집에 뭐 또 이번에 왔냐? 뭐 이러면서 남편이 이 새끼가 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백마 타고 금채찍 타고 다니고 어디 머무는가? 멀리 있는지 원, 가깝게 있는지 근, 원근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인연이 그쳤다고 생각한들 내가 왜 생각이 없겠느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도 하겠지만 12대 참 길기도 길고 30날 참 지루하다. 옥창 밑줄. 여자방 있는 창을 옥창이라 그러죠. 그래서 화자가 여성이라는 거죠.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졌단 말인가.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사미인국의 매화는 사랑의 선물이었지만 이 매화는 세월의 흐름을 얘기하죠. 매화가 몇 번 피고졌단 말인가. 즉 몇 년이나 흘러갔단 말인가. 매화가 한 번쯤에 1년, 두 번쯤에 2년이지. 창밖에 옥창이 심었던 매화 몇 번이나 피고졌단 말이던가. 그만큼 세월이 휙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미 안 오고 세월이 금방 지나간 거죠. 겨울밤 차고 찼는데 조금씩 내리는 자친으로 섞어치고 여름날은 길고 긴데 구준비는 무슨 일이든가. 삼춘 3월달 좋은 시절 호시절에 경치는 시름이 없어 보이는구나. 가을달은 방에 들고 실솔 밑줄. 귀뚜라미입니다. 감정이입 실솔 밑줄. 실솔은 귀뚜라미고요. 감정이입입니다. 귀뚜라미 내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구나. 허허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겠구나. 뭐니 사계절을 눈물로 보내라는 얘기 나오죠. 안돼 도로 풀어 생각하니 이래하여 어이하리 안되겠다. 청등을 푸른 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푸른 검은고입니다. 검은고 녹기금을 비스듬하게 안아 병년하라는 노래 한 거죠. 이 노래의 제목이 병년화예요. 병년화라는 노래 한 곡절을 시름조차 섞어 타니 마치 이 검은고 소리가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소리가 섞어 도는 듯. 이게 뭐니? 검은고 소리를 묘사한 겁니다.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소리 섞어 도는 듯. 화표 천년에 비석 앞에서 천년된 별학 학이 우는 듯. 이 두 개는 뭐니? 검은고 소리를 묘사한 거예요. 하나는 검은고를 치는데 검은고 가야금은 좀 소리가 맑죠. 땅따당땅땅 만나면 이거고 검은고는 좀 소리가 깊죠. 뚱뚱뚱 뚜둥뚱 뚱뚱아 뚜둥. 이 소리가 무슨 소리? 소상강 밤비에 비소리에 대나무 소리에 스사람이 드는 듯.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둥둥 두추 주룩죽통 추주룩죽주룩 총추왕 추추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이 화표 천년에서 비석앞에서 학이 우는 것처럼 뚱뚱 뚱뚱 뚜아 우아 이런 소리 된다는 얘기죠. 이 소리를 옛날에 수업을 했는데 왜 내가 울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교원가 수업을 하는데 뚱뚱뚱 이렇게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막 울면서 고1인데 막 울면서 선생님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내가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옆강의실에서 혼자 자습을 하던 애였는데 그때가 11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워낙 새 목소리가 크잖아. 그리고 11시에 다른 쌤 수업 없어서 막 소리가 울리지 않니? 쌤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이 울리거든. 여기는 그래도 좀 뚫려 있으니까. 거긴 창문이 없어서. 근데 뭐 이러니까 애가 수학 문제 풀다가 자습하다가 내가 하는 줄은 모르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상한 소리. 그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알기로는 학원 끊었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검은 그 소리가 그만큼 슬프게 들린다 이 말이죠. 화표 천년에 벼락이 노리는 듯 우는 듯 옥수 예쁜 손, 섬섬옥수의 준말이죠. 예쁜 손, 옥수에 타는 솜씨 수단. 옛날 노래가 있다마는 부영장, 아까 커튼이라 그랬죠. 연꽃무늬 커튼이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니? 간장이 아홉 굽이가 되어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구곡 간장이죠. 얼마나 슬프고 힘든지 간장이 아홉 굽이가 되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내 간장에 애가 끊어져 있는 거죠.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거북으로 달래요. 그래도 소용이 없죠. 얼마나 구구절절 이별을 아주 안 오는 걸 원망하고 그리워하는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임을 기다리시면 안 되겠다. 차라리 잠을 자자. 그래서 잠에서 꿈에서나 임을 보려고 하니 바람에 치는 잎 세모, 불 속에 오는 점생 세모. 점생은 벌레입니다. 벌레. 잎 소리, 점생 소리. 무슨 일? 왜 세모냐? 그 뒤에 나오잖아. 원수라잖아.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느냐? 그러면 잎과 점생은 잠을 깨우는 거니까 뭐니? 원망의 대상이죠. 아까 속미인곡에 뭐와 똑같아? 개성과 똑같죠. 그것도 잠을 깨워버렸잖아. 얘도 지금 꿈에서 임을 보려고 하는데 입소리와 벌레 소리 때문에 잠을 깨죠. 그러니까 뭐니? 둘 다 원망의 대상이 되죠. 바람에 지는 잎, 불 속에 오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을 깨우느냐? 천상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어도, 아무리 은하수가 막혀도, 은하수 세모죠? 단절. 하늘에 있는 견우와 직녀는 아무리 은하수가 막혀도 7월 7성날 1년 1도 1년에 한 번 만나자는 약속을 실기 잊어버리지 아니했거든 하고 요 표시. 대조죠. 하늘의 견우 직녀는 1년에 한 번 만나자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했죠. 아무리 은하수가 막혀도. 그런데 우리 님 가시누론 도대체 무슨 약수 세모죠? 단절 장애물. 우리 님 가시누론 무슨 약수가 가렸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단 말이던가. 그 위에 그림을 하나 그리자. 요거는 맨 마지막 부분은 규원과 수능이 나온 부분입니다. 하늘에 그림을 그리세요. 하늘에 견우하고 직녀는,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하늘의 견우와 직녀는 아무리 뭐가 막혀도 그 위에다 그리세요. 여기 위에다가 하늘의 견우와 직녀는 아무리 은하수가 막혀도 1년 1일 즉 7월 7일 날 하루는 만나죠. 하늘의 견우 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7월 7석 1년 1도 견우와 직녀는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했는데 우리 님, 이 망할 놈의 우리 님 가시누론 먼 넓은 약수가 은하수보다 얼마나 이게 넓길래, 얼마나 넓은 약수가 가려져 있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단 말이더냐 이 얘기죠. 하늘의 견우 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1년 1석 1년 1도 7월 7석 7월 7석 날 하루는 만나는데 우리 님 가시누론 무슨 약수, 얼마나 큰 장애물 약수가 가렸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하나도 없느냐, 메일조차 문자조차 안 보냐, 카톡 하나 없느냐, 이 나쁜 놈아가 되는 거죠. 이해됐니? 대조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동동의 머니 정월 날인물은 녹는데 나는 혼자 살아가는구나. 꾀꼬리는 왔는데 녹사님은 안 왔구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죠. 선생님은 항상 시험 문제와 관련시켜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소식조차 끊었단 말인가? 자, 아까 쌤이 몸소 보여줬던 부분 나오죠. 난간에 비스듬하게 서서 임 가신데 바라보니 아침 이슬 맺혀 있고 저녁 구름 지나갈 때 중림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만 더욱 서럽구나. 새 감정이입이죠. 서럽게 들리니까 실솔, 새 이런 것들 다 감정이입이죠.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만 더욱 서럽구나.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하다 많거니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지만 방명한 홍한 얼굴이야 나 같으니 또 있을까? 나쁜 운을 탄 얼굴이야 나 같으니 또 있을까? 나오죠. 죽음에 대한 복선.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 하여라. 나오죠? 나와 안 나와? 그 밑에 보세요. 헌한설은 63년도 태어나서 89년도에 죽었죠. 응? 지위, 이님의 지위 안 오고 있는 이런 형세, 상황, 이님의 상황으로 이님이 지금 안 오고 있잖아. 내가 그렇게 기다려 안 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지위 때문에 나는 살똥말똥하여라. 그래서 27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었죠.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죠? 정말 희한한 것은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순수한데 와, 그걸 믿었구나. 선혜야, 너 뒤에 뭐야? 너 어깨 지금 뭐 탔는데? 무서워.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누항사 일로 박일로. 27작품이고요. 마지막 27번째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마 너희들한테 나갔던 것 중에서는 9월 모의고사에는 아마 정석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배운 거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작품 누항사입니다. 누는 누추한 거고요. 항은 고장입니다. 누추한 고장. 그래서 누항사는 누추한 고장에서 하는 말이라는 뜻이고요. 누추하다니까 소재가 뭐니? 누추하다. 가난한 거죠. 가난이 소재예요. 자, 사람 이름 있는 데서 가난함이 나왔다고 해서 이건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니? 아무리 가난하지만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서는 게 뭐니?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빈, 이, 무, 원. 같은 말로 안, 빈, 낙, 도.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도를 즐기며 산다. 이런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누항사는 바로 가난함이 소재고요. 누항이 누추한 거니까 가난함이 소재고 주제는 빈이무원. 그리고 안빈낙도, 안빈일념, 안분지족 뭐 이런 것들이죠. 다 같은 말이죠. 이상이나 뭐 현빈, 뭐 원빈 이런 거 다 같은 뜻이. 자, 누항사 그림입니다. 다 썼니? 누항사는 얘들아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요.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오성과 한음 들어봤니? 그 중에 한음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박일로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박일로는 이런 것 좀 막 누벼야 돼요. 못 사니까. 그리고 집도 뭐 이런 데 좀 쥐오줌도 좀 있고 꿰매고 빵꾸나고 막 금가고 여기는 뭐 반창고 좀 붙이고 아무튼 막 가난하게 만드세요. 엄청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삐까뻔쩍하게 해서는 안 돼요. 얘가 노계 박일로입니다. 한음 이덕형에 가서 박일로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영어로는 How are you? How about you는 뭐니? 그러니까 어떻게 How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형님 요즘 뭐 좀 재미 좋아요? 형님 뭐 괜찮아요? How 라고 물었더니 나 이렇게 산다우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 이렇게 산다우 라고 얘기한 게 노계 박일로의 말이 6개입니다. 1, 2, 조금 길게 갈까요? 3, 4, 5, 6. 나 이렇게 산다우. 나 이렇게 산다우. How are you? 그랬더니 It's I'm 안빈일념. 나 가난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안빈일념으로 살아. 가난하지만 편안해. 난 that's good. 뭐 괜찮아. 그리고 그때 끝내줬지 하면서 임진왜란을 회고합니다. 임진왜란은 동그라미 세모야. 여기서 세모죠. 왜? 가난의 원인입니다. 임진왜란은. 원래 이 박일로가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배우지 않지만 원래 선상탄이라는 작품도 썼어요. 선상탄, 배 위에서 탄식하는 건데 박일로는 수군 통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무인이었죠. 무인이었는데 임진왜란에 참가하고 집을 못 돌봤죠. 집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못 돌보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왜? 전쟁 참가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을 건설을 못한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임진왜란 끝나고 집에 와봤더니 종도 도망가고 하인도 도망가고 없고, 좋아, 하인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직접 농사 지면 되지. 그런데 그 큰 농사를 혼자 지냐고. 소도 없는 거죠. 하인도 없고 소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답답하니 담배 한 대 피고 아씨 어떡하지, 농사 지어야 되는데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부자가 와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소 한 마리 빌려주리?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달 없는 흥원에 허이허이 달려가서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큰 기침 아함이를 양반이니까 아무래도 무인이고 양반이니까 하고 큰 소리 쳤더니 한참 뒤에야 부자가 나 지금 뭐라 그랬어? 나 지금 소 한 마리 빌려주려 했잖아. 그래서 저녁에 가서 했더니 부자가 그저서야 누구세요? 아, 예, 저 아침에 저희 봤던 사람인데요. 소 한 마리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아, 소 빌려주는 거? 아우, 미안해서 어쩌지? 옆집에 306호 사람이 그 양념치킨하고 아까 무슨 치킨? 존스 치킨에서 나온 양념치킨 하나하고 발렌타인 17년산 172만 원짜리 발렌타인 24년산 양주를 나한테 주길래 발렌타인 27년산하고 본스 치킨 2개를 주길래 내가 그 306호 사람 빌려주기로 했는데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럼 옛날 같으면 선상탑 막 이럴 때 같으면 무인이잖아.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하다니 내 칼을 받아라 피야 피야 이럴 텐데 임진왜란 다 끝나고 이제 돈도 없고 가난하고 하니까 그럼 할 수 없지요 하면서 헛먼덕 숙여 쓰고 측 없는 지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령에 개조차 가가 하고 짖고 있는 거예요. 가자 산 거자 이러면서 짖고 있는 거예요. 개조차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오늘 배우는 작가들 왜 이렇게 다 불쌍해? 막 허난설은 막 박일로 다 불쌍해. 하나는 남편 못 만나 불쌍해. 하나는 돈 없어 불쌍해.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뭐?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없으면 이런 수모 당하죠. 그래서 부자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 부자에게 희롱당하는 부분이 바로 대화체 들어갑니다. 대화체. 우리가 앞서서 속미인곡에서 나왔던 대화체가 여기서 들어가죠. 부자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이렇게 희롱당한 박일로 에라이 모르겠다. 뭐하니? 농사 포기합니다. 후리쳐 던져두자. 농사 포기. 농사 안 지어. 얘들아 농사 포기하면 할 거 뭐 있니? 머루랑 다르랑 먹고 청산에 사는 수밖에 없죠. 자연 속으로 가는 거죠. 자연 친화 가는 겁니다. 자연 친화로 가고 아무리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비니무원의 삶을 다지겠다로 갑니다. 이 6개가 순서대로 쭉 돼 있어요. 누왕사는 얘들아 상당히 길어요. 관동별곡처럼. 근데 그 긴 거에서 이 순서대로 해놓으면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다음 주 윗글 다음 이어질 내용은 앞장서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은 4개를 알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 2, 3, 4, 5를 다 외웁니다. 제일 처음에 안빈일념, 두 번째는 임진왜란을 회고하고 세 번째는 부자에게 종 도망가지 하인 도망가고 소 도망가고 부자에게 희롱당하고 농사 포기하고 농사 포기하니까 다행히 자연으로 돌아가고 비니무원 가난하니까 농사 포기하면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누왕사입니다. 언더스탠드? 전체적으로는 뭐니? 자연친화, 안빈낙도, 비니무원 이런 것들이 주제라는 거죠. 이해됐니?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작품 들어갑니다. 일념이 뭐니? 하나의 마음이지.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살겠다는 하나의 마음. 안빈낙도하고 똑같은 말, 안분치족하고 똑같은 말.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 누항사입니다. 보세요 벌써 69, 70, 71, 72 상당히 길지요. 봅니다. 지문으로 나오면 전체가 다 나오지 않고요. 중간에 발췌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됩니다. 어리다, 어리석다입니다. 옛날에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뜻이었어요. 어리석고
어리석고, 우할, 우매하다.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건 이내 위에 더 없다. 내가 제일 어리석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한은 미덕형이 어떻게 지내서에 대한 답가입니다. 답가. 어떻게 지내서라고 했더니 이 가사를 지어서 이덕형한테 보내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이게 이덕형이다 보내면 편지라고 보면 돼요. 편지. 덕형아, 형은 이렇게 산단다. 덕형아, 어리석고 또 어리석인 건 내 위에 더 없다. 내가 제일 어리석은 것 같아. 좋고 나쁜 기륭화복을 하늘에 붙여놓고 누추한 고장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놓고 아침에 바람 불고 저녁에 비 올 때 썩은 섭이 되어 썩은 디피는 집이죠. 집이 뭐니? 우리 아까 벼에서 쌀 빼고 나머지 있죠. 새끼 줄면 때 그게 집이 썩은 습이 되어 숯이 되어 짚으로 숯을 만든 거예요. 즉 가난하니까 따로 뗄감이나 이런 게 없이 뭐니 짚으로 그냥 숯을 내서 계속 그걸 그냥 돌려 쓴다는 얘기죠. 썩은 짚이 숯이 되어 서호밥 밥 몇 그릇, 서 3그릇, 닷홉죽 죽 몇 그릇, 5그릇.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라고는 밥 3그릇과 죽 5그릇밖에 없는 거죠. 나한테는 한 끼죠. 서호밥 닷홉죽에 연기만 잔뜩 하구나 이 얘기죠. 별로 먹을 건 없는데. 설대인, 숭냉, 성령, 아우 재밌어. 숭늉. 설대, 성령. 몰랐죠 얘들아? 숭늉이 한자어인지. 숭늉은 한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설대인, 덜 익은 숭늉에 빈배만 속일 뿐이로다. 뭐로 배채우는 거니? 물로 배채우는 거죠. 덜 익은 숭늉에 빈배만 속일 뿐이로다. 생애가 이러하다 한들 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안빈일념 네모. 주제죠. 주제 또 나옵니다. 뒤에 비니무원도 주제예요. 안빈일념 네모.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수의 옳은 일을 쫓는 것을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 옳은 일을 쫓음. 수의로 살려하니 옳은 일을 쫓으며 살려하니 날로 쫓아 날이 갈수록 옳은 일을 쫓으며 살려하니 날이 갈수록 저어하다 어긋난다. 다시 할게요. 안빈일념을 적지만 품어서 옳은 일을 쫓으며 살려하니 날이 갈수록 어긋나는구나. 가을이 부족한, 가을에 먹을 게 많잖아. 먹을 것만은 가을에도 부족한데 봄이라고 뭘 먹을 게 남아 있겠으며 뭐가 여유가 있겠으며 돈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이죠. 돈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이라 담겨 있겠느냐? 술병이 있겠느냐? 서리법 없다 이 말이죠. 돈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이라 있겠느냐? 빈곤 가난하고 피곤한 내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로다. 거기까지 잘라. 어디서부터? 어리고의 일하고 거기까지 자르면 그게 일이라는 얘기죠. 거기까지가 안빈일념을 이야기한, 가난하지만 안빈일념을 이야기한 화자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까지 됐니? 가난하지만 안빈일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이까? 기한이 앞에 이. 이제 임진왜란 갑니다. 임진왜란. 기, 굽는 거고요. 기야. 한, 추운 거예요. 그럼 뭐니? 굶주림과 추위죠. 굶주림과 추위를 기한이라고 해요. 자, 아까 속미인곡 할 때와 지금 누앙스 할 때랑 차이점이 있다면 한자가 정말 많죠. 그러니 속미인곡이 왜 가사 중에서 3대 가사냐? 우리말 사용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왔으니까. 3위도 여기에 비하면 정말 많이 한자들이 없죠. 여기는 벌써 기한, 풍조우석, 숭례, 한자는 장난 아니죠. 대개 가사들이 이렇게 한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 계속. 굶주림과 추위가 절신, 내 몸을 끊는 거예요. 굶주림과 추위가 몸을 끊는다 한들, 내 몸을 끊는다 한들. 일단심 밑줄.
애국심입니다. 일편단심, 애국심. 애국심을 잊을는가, 잊었겠는가? 일편단심, 애국심을 잊었겠는가? 분의, 망신, 밑줄. 같은 말로 살신성인이죠. 인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살해시키는, 몸을 던지는 거. 분의, 망신. 의리를 위해서 내 몸을 잃어버리는 거. 잊을 망자. 그러니까 살신성인, 분의, 망신 다 같은 말입니다. 즉 의리를 위해서, 좋은 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걸 분의, 망신이라고 하는 거죠. 분의, 망신하여, 살신성인하여 죽어야 말겠다고 여겨 우탁, 운항, 주머니와 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머니와 전대, 자기 옷에 주머니도 있고 전대도 있죠. 우탁, 운항에 주머니와 전대에 줌줌이 모아놓고 뭐를? 애국심을. 아까 그 일단심을. 우탁, 운항에 애국심을 줄줄이 모아놓고 병과 전쟁, 오제, 오년, 세모. 전쟁 5년, 바로 임진왜란을 이야기합니다. 병과 오제의 임진왜란 5년에. 이게 뭐니? 가난의 원인입니다. 병과 오제. 이것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병과 오제의 감, 용감히, 사, 죽겠다는 심, 마음. 용감히 죽겠다는 마음, 감, 사, 심. 병과 오제의 감사심, 용감히 죽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이 시는 시체고요. 섭, 혈은 피죠. 시체와 피를 건너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거죠. 이 시의 섭혈을 이런 식으로 이 시체와 피를 넘어 내가 몇백 전을 치렀던가, 몇백 전을 치렀던가. 전투를 많이 했죠. 그러니 그렇게 몇백 전을 치르니 내 몸이 여유가 있어. 일가 집안을 돌아봤겠느냐? 서리법. 내 몸이 여유가 있어. 우리 집을 돌아봤겠냐? 못 돌아봤다 이 얘기죠. 돌아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거기까지 잘라. 거기까지가 바로 임진왜란 해고죠. 그럼 이는 어디서부터니? 기한이부터 굶주림과 추위가 내 몸을 끌어안들 애국심 잊었겠느냐? 나는 임진왜란 때 이렇게 몇백 전을 치렀다. 그러니 내가 집안을 당연히 못 돌봤지 않겠느냐가 되죠. 자, 이제 3. 하인, 종 도망가고 소 없는 겁니다. 3. 일로장수 앞에 3. 1, 노 할 때 노 보세요. 노가 노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비. 그럼 일로장수는 바로 뭐니? 노비, 하인이죠. 하인. 일로장수는, 노비는 노주분, 노비와 주인의 분수예요.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었대요. 노비가 주인의 분수를 잊었대요. 괄호 열고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었대. 노비가 도망갔다는 얘기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노비는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었거늘, 도망가지 않고 집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잊었거늘, 도망을 갔거늘. 고여충급, 봄이 온 것입니다. 봄이 온 것. 고여충급, 봄이 온 것을, 춘자가 봄춘자니까 봄이 온 것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봄이 온 것을 언제 생각하겠느냐. 봄 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농사 지어야 되죠. 모내기도 하고. 노비가 하는데 이 사람이 다 해야 되죠. 경당문노, 당연히 바가는 일을 노비에게 물어야 되지만, 즉 경당문노는 노비에게 물어야 되지만, 농사를 노비에게 물어야 되지만 눌다려 누구에게 묻겠는고? 왜 그래? 도망가고 없잖아. 농사 짓는 법을, 경당문도 농사 짓는 법을 당연히 노비에게 물어야 되지만 누구에게 묻겠느냐? 군경가색, 스스로 농사 짓는 겁니다. 참 어렵죠? 한자어들이 많죠. 군경가색, 스스로 농사 지음. 군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스스로 농사 짓는 것이 내 분수인 줄 알겠도다. 노비가 없으니까. 신야경수 밑줄, 농상경옥 밑줄,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농사 짓는 늙은이죠. 농사 짓는 늙은이. 누굴까? 바로 자기 자신이 되죠. 신야경수, 농상경옥, 경옥 다 농사 짓는 늙은이. 박가는 늙은인데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야경수와 농상경홍을 바꿔는 늙은이를 신야경수와 농상경홍 바꿔는 늙은이를 천하다 할 리 없지만, 그건 물론 농사 지을 수 있죠. 좋아, 내가 농사 짓는 거 천하다고 할 리는 없지만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 것인가. 즉 소도 없다는 거죠. 하인도 없고 노비도 없고 소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야. 농사 짓기가 힘든 상황이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되니? 거기까지가 3입니다. 잘라. 어디서부터? 일로장수에서부터 어느 소로 갈 것인 것까지가 3입니다. 3. 아까 모 학생이 교무실 와서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원문으로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원문으로 보통 많이 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의역된 거로 많이 하는데, 내용을 1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알아두면요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하나 단어의 뜻도 알아는, 원래는 얘들아 지문에 밑에 단어의 뜻이 나오긴 하지만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 좀 나이 드신 늙으신 국어생들 같은 경우는 그 뜻을 공부를 했냐 안 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뜻을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고요. 하나 더, 3학년 때 가서 이걸 지문을 읽으면 안 돼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3학년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고전시가가 딱 나오잖아요. 현대시 나오고 고전시가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제목 딱 보고 바로 문제로 넘어갑니다. 내용을 알잖아요. 이 내용을 알잖아. 봤는데 규원가야. 이거 내용을 다 아니까 바로 풀다가 바로 그 다음 넘어가고 지문에 넘어가서 기억 보고 A 보고 하면서 문제를 바로 풀어요. 그걸 지문을 읽는 애들은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고 1명 정도만 그걸 지문을 읽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고전 시간에 이렇게 배워두면 자기 거로 완전히 소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수험생 고3일 때 고전 시간만큼은 따로 공부를 안 해도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는 계속 나오지만 고전 시간은 안 나오잖아. 여기서 딱 머물러 있잖아. 이해되니?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 다 중요한 거예요. 계속 중요한 시가만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시험에. 생판 모르는 것보다는. 이해되니? 대개는 유명한 사람의 안 유명한 작품이 많이 나와요. 사람은 되게 유명한데 작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잘 들어 얘들아. 고전 시간은 한 번 내용을 알아두면 그게 고등학교 3년 내내 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이나 안 그러면 답지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야지, 그걸 지문을 해석한다고 그 지문을 보고 앉아있으면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알겠니? 단 모르는 고전 시간은 넘어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죠. 모르는 시간 곧 가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니? 쌤하고 배운 거 있잖아. 작가 있나 없나 보고, 작가 이름 있으면 시조에서 맨 마지막 종장 보고, 종장 보니까 잠 못 이루 하느라 누굴 좋아하는구나. 뭐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느라 탄식하고 있구나. 왜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 500년 도읍지를 말 타고 돌아다니까 산천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네. 사람이 없다? 나라 망한 거잖아. 이렇게 해서 자꾸 추리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게 원리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자로 갑니다. 여기 제일 깁니다. 이 부분이 제일 길죠. 자, 한기태심 앞에서 한기태심. 한기태심은 가뭄입니다. 가뭄. 가뭄이 크게 들어. 한기태심하여 가뭄이 들어. 농사 짓는 시절이 다 늦었는데 서쪽 높은 논에 잠깐 가는 여다 가다 가랑비. 서쪽 높은 논에 잠깐 가는 가랑비에, 즉 물은 있어요. 물. 농사 지을 때 물도 있어야 되는데 물은 준비 다 됐어요. 소만 있으면 되는데 가랑비에 지금 한기태심, 즉 가뭄에 가랑비가 와서 물은 준비가 됐죠.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길거리에 있는 무원수, 물이잖아. 길거리에 있는 물을 반만 칸 데워놓고 물은 반 칸 정도 만들어놨어요. 소만 있으면 되는데 하고 있는데 요 표시. 누구의 말일까? 부자의 말입니다. 요 표시. 소 한적 주마. 요 표시. 부자의 말입니다. 큰 따옴표. 소 한적 주마. 소 한 마리 주마. 이게 한 거죠. 부자가 분명히 소 한 마리 준다 그랬죠. 낮에 소 한적 주마 하고 엉성히
엉성하게 막 딱 대로 가지 않고 엉성히 하는 말씀. 친절하다 여긴 집에, 친절하다고 얘기했죠. 그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급하게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양반이니까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큰 기치 마음이를 큰 기치 마음이를 양구 오래도록 한 후에 또 옆에 시 어와 귀 니신고 누구의 말? 부자의 말입니다. Who are you? Who are you? 부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 표시, 이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염치 없는 네옵니다. 자, 어와 그 니신고 염치 없는 네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화치잖아. 어와 그 누신가 Who are you? 염치 no, it's me. 그랬더니 아니 초경도, 다시 요 표시, 부자의 말입니다. 초경도 밤도 거의 지났는데, 밤도 지났는데 그 어찌 와 계신고? 나오죠. Why? 왜? 이 새끼 봐. 낮에 뭐라고 했어? 소한적 주마했죠. 어와 그 누신고 염치 없는 저입니다. 아니 왜 왔어요? 아니 밤도 늦었는데 왜 온 거예요? 뻥치죠. 헐 어쩔. 그래서 어떻게? 아니 저기 또 요 표시 내가 하는 거죠. 아니 연년에 해마다 참 이러하기가 구차한 줄 알지만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고민이 많아 생각이 많아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가 얘기하죠. 참 진짜 구차하죠. 아이고 이거 해마다 일하기 참 구차하지만은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고민이 많아서 그래서 왔어요. 소 좀 빌려달라고요. 그랬더니 부자 오리발렘입니다. 이 표시에 나쁜 새끼 부자 뭐라고? 공한이나 뭘까? 공한이나 공한 주거나 공한 주거나 공짜로 주거나 공한이나 공짜로 주거나 값 주나 값을 쳐서 주거나 공짜로 주거나 공한이나 값이나 값을 쳐서 주거나 돈 받고 주거나 돈 없이 주거나 공짜로 주거나 돈 받고 주거나 줌직도 하지만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에 저 사람 306호 아파트 102동 306호 사람이 건넌집에 있는 저 사람이 못 붉은 숯광을 양념통 다 치킨 못 붉은 숯광을 기름나게 억지 없게 기름나게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를 발렌타인 27년산이죠. 187만원짜리 갓 익은 삼해주를 술을 내게 취하도록 권하기를 뇌물이죠. 어젯밤에 저 사람이 건너집에 저 사람이 숯광을 기름지게 구워내고 삼해주를 술을 대접을 했으니 이러한 은혜를 어이하니 갚을는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일로 소를 주마하고 큰 언약 약속을 하였으니 약속을 어기기 신략하기가 미편 불편해. 저 약속 어기기가 불편하니 사설 참 말하기 어려워라 까지가 이 표시 부자의 말이죠. 변명하고 있죠. 여기서 보세요. 하고 있니? 누구세요? 아이고 전데요. 아유 왜요? 왜 오신 거예요? 아이 소 좀 빌릴까 해서 혹시 되나요? 소? 아유 어떡하지? 아유 어젯밤에 건너집에 사람이 숯광 기름지게 구워내고 가디건 3주 나한테 줬으니 당신은 줄 수 있어? 없잖아. 카드 있어? 카드? 신용카드 있어? 없어? 체크카드 없어? 꺼져. 나 어제 못 붉은 수기치와 또 가디건 3회 준 그 사람한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마음 이거 약속 어기가 불편하니까 참 당신 없어졌으면 좋겠네. 속에서 불이 끓겠죠. 분명히 낮에는 소 한 책 주마라고 했잖아. 속이 불 끓겠죠. 그래서 무인처럼 옛날 성질 나가지고 이렇게 팍 치면 안 되죠. 그래서 확 사깁니다. 볼게요. 사설 말하는 거. 참 저 사람 사설도 길다 이런 말 하죠. 말하는 거. 말하기가 어렵구나.
그랬더니 이제 내가 얘기합니다. 실위 참으로. 실이 참으로 그러하면 설마 에이 설마 어이알고. 그러니까 지금 믿는 둥 마는 둥이죠. 믿는 둥 마는 둥. 참으로 그러하면 설마 어이알고. 진짜 그렇다면 내가 어떡하겠어. 냄새가 나긴 나는데 그죠? 뭔가 핑계거리라는 냄새가 나긴 나지만 참으로 그렇다면 내가 설마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죠. 헛먼덕 세모. 먼덕은 모자예요. 이렇게 모자, 이렇게 비 올 때 이렇게 하는 모자. 헛먼덕 숙여 쓰고 측 없는, 뒤축 없는 집신. 다 떨어진 집신이에요. 헛먼덕 숙여 쓰고 측 없는 집신에. 측 없는 집신은 세모죠. 여기서 나오는 헛먼덕과 측 없는 집신은 무엇을 상징해? 가난함을 상징하죠. 잘했어요. 헛먼덕 숙여 쓰고 측 없는 집신에 설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 지칠, 개도 짖을 뿐이로다. 가! 그죠? 개소리는 여러 형태가 있죠. 우애가 좋은 개도 있잖아. 우애가 좋은 개, 막 작은 개가 큰 개 보고 형이잖아. 그래서 형 그러면 큰 개가 아우 형 이 개는 가 거지 가 돈 없잖아 거지 가 이러죠.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알았어요. 뭐 실소인데 실소. 그까지가 바로 부자에게 희롱당하는 장면입니다. 부자에게 희롱당해요. 왜? 돈 없어서. 왜? 가난해서. 그래서 돈 벌어라이. 돈 버는 가장 좋은 방법. 서울대, 연대, 고대 가면 제일 빨리 돈 벌지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면 나중에 실업을 해도 고급 실업이죠. 그렇잖아. 그리고 주변에서 걔는 서울대 나왔는데 왜 취직도 못했대? 아, 준비 중이구나. 더 좋은 데 가려고. 이렇게 되죠. 쟤는 모건대 나왔는데 왜 취직? 아, 모건대구나. 이해를 하지만 쟤는 서울대 나왔는데 왜 취직을 못했대? 아, 다른 직장 더 좋은 데 알아보고 있구나. 이렇게 평생을 60살 돼도 아직 알아보고 있구나. 서울대니까. 취직되면 알아보고 있구나. 죽을 직장 알아보고. 이렇게 서울대 연구대 나오면 알아보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또 어디 취업하기도 상당히 쉽죠. 그러니까 꼭 그런 걸 따지기를 바라요. 자, 이제 농사 포기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와실, 깨구리방. 뭐냐? 작은 방요. 아주 좁은 방을 와실이라 그래요. 와실. 너희들이 왜 서울을 가야 되는 거는 또 와실에서 나오죠. 와실이 좁은 방이라 그랬죠. 작은 방. 왜 너희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나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냐면 서울에 가서 거기가 희망의 땅이거든요. 서울에 가서 살아봐야 다른 데 가서 살아도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아파트가 보통 얼마니? 서울은 아파트가 보통 6억에서 9억이거든요. 기본이 6억에서 9억이에요. 서울에 있는 타워팰리스는 얼마니 하나에? 23억 정도 하거든요. 23억, 보통 80평이 23억이에요. 23억. 그러면 타워팰리스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내려와서 아파트를 사면 선생님 개나리 아파트가 2억 1천이에요. 몇 개 사니? 10채 사죠. 그럼 거꾸로 내가 개나리 아파트를 팔았어. 그리고 2억을 들고 서울에 타워팰리스를 갔어. 그러면 2평 살죠. 2평. 여기 개는 4평인데요. 개는 막 거실 현관 막 뛰어다니는데 나하고 집사람은 한 요 정도 2억 1천이면 한 요 정도죠. 여기서 화장실이랑 밥이랑 여기서 다 화장실에 똥 누면서 밥 먹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그쪽 가서 어차피 서울에 대학 가면 여러분은 서울 사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경상도에서 19년을 살고요. 여기서 몇 년이니? 한 20몇 년 살았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선생님도 거의 충청도 사람이 다 되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서울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 서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취업도 하고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스케일이 더 크겠죠. 이해되니? 훨씬 더 경제 규모가 클 거 아니야. 그렇게 경제 규모 크게 하고 50대에서 좀 쉬고 싶다라고 하면 고향인 대전 내려와서 23억 들고 와서 아파트 일주 사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자꾸 여러분 보고 서울로 가라고 하는 거야. 충대 4년제 등록금 350 싸고 장학금 받기도 좋다고 해서 똑같은 점수에 충대 가느니 그 점수로 그냥 단국대나 건국대 갈 수 있으면
가라고 쌤이 얘기해요. 비록 지금은 등록금 부담도 크고 서울에서 4년 동안 있는 뭐 하숙이나 이런 것도 부담은 크지만 그건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내가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는 건사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건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하고 알바라도 해서 그걸 좀 보충을 할 테니까 서울 간다고 하세요. 서울에 살다가 오세요. 그러면 훨씬 더 넓어지고 커지고 또 깊어져요. 여기는 정말 좁아요. 선생님 얘들아 서울에 좀 있다가 왔는데 여기서 나 막힌 거 가지고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여기 한밭대로 같은데 신호 3번 받을 때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화 엄청 내요. 그거는 정말 지방의 한계죠. 지방민들의 한계죠. 어디다 대고 3번 막힌 거 가지고 화를 내요? 쌤이 양재역이라는 곳에서 강남역까지요. 2정거장이거든요. 내 차 마티즈 타고 눈 오는 날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4시간 반 걸린 적이 있어요. 얘들아 4시간 반 걸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샘머리 아파트 평송 수리는 그 정도 거리 돼요. 양재역에서 강남역은. 이브인데다가 눈까지 내린 데다가 뭔 개나 소나 차 다 끌고 나왔는데 내 차 마티즈인데 그 작은 차 경차가 세상에 2정거장을 4시간 반을 가는데 내가 차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놓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아니면 차를 막 그 분노의 힘으로 끄떡 들어서 집에 떠주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얘들아 1시간 반에 한 1m? 돌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얘들아 옛날에는 2000 몇 년도인가는 그 서울에 가면 봉천동이라고 있거든요. 봉천 1동 2동 4동 예술의 전당 거기도 상습 막히는 게 있는데 어떤 새끼는 내가 그 심정이 이해해요. 가다가 차 사이드 땡겨놓고 집에 간 새끼 있어요. 가다가 차 땡겨놓고 그냥 집에 간 새끼 있어요. 너무 막힌다고. 너 그 새끼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막 벌금 내고 이랬거든. 구속은 안 시켰는데 뒷차는 뭐요? 뒤에 막히지. 왜 이래? 왜 더 막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에 신호를 아예 신호 안 보는 게 편해요. 아예 신호 안 보는 게 편해. 그런 데를 겪고 대전을 왔는데 세상에 3번 만에 빠져요. 이런 좋은 도로교통 원하는 데가 어딨니? 그러니까 그런데 살다 온 사람들은 이게 축복인 줄 아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정말 우물안 개구리처럼 좌정관천이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3번 막히면 아우 답답해.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런 원활한 교통의 흐름 3번 만에 나가다니 이런 데가 어딨어. 너무 고맙죠? 이해되니? 그래서 그런 데서 얘들아 살고 겪어보고 많은 이렇게 경험을 쌓다 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른 지방 어디 살아도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목. 내 말 잊지 마라. 서울 가세요. 같은 값이면 서울 가세요. 엄마 아빠 부담돼서 요새 우리 집 잘 못 사는데 얘들아 그럴 것 같았으면 너희들 학원 안 보내요. 너희들 학원을 보낸다는 얘기는 대학을 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또는 정말 강한 의지가 있고 수업도 받고 싶고 학원을 가고 싶은데 보내주지 않는 부모도 계셔요. 모르죠? 나는 많이 봤어요. 쌤 수업을 꼭 듣고 싶은데 엄마가 가정 형편 때문에 안 보내줘요. 그런 애들은 얘들아 쌤이 따로 나중에 그 수업을 며칠 못하고 그러니까 몇 달은 못하고 중요한 거 2번 정도는 그냥 그대로 돈 없이 그냥 들으라고 해요. 물론 다른 애들한테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부모가 안 보내주는 애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든 없든 거의는 없죠. 엄마가 보내죠. 보낸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서울로 가면 어떻게든 서포트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공부만 하세요. 그러면 부모들이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정말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중에 엄마 아빠 이름으로 대출 받은 거 너희가 갚으면 되지.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면 성균관대까지 성대까지 나오면 정말 취업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 거지 오라고 하는 데가 없진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는데 갈 데 없잖아? 그럼 나중에 나한테 오세요. 그럼 월 얼마씩은 벌게 해주고 여기는 어디 타이틀 서울대 연대 고대 타이틀 하나만 딱 걸잖아? 단 고대에 괄호 열고 조치원 캠퍼스 이런 거 안 돼요. 알겠니? 뭐 연세대 괄호 열고 뭐 원주 캠퍼스 이런 건 안 돼요. 제발. 그리고 난 고려대 이 하지 마. 그러니까 원래 본교 딱 나오면 내가 그 이름으로 엄마들한테 이거는 정말 잘했어. 어머니 얘가 고려대를 나왔는데 이렇게 운대가 안 맞는지 잠깐 쉬고 있을 때 얘를 잠깐 국어를 얘한테 보내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시킬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잠깐 취업할 때 돈이 좀 궁하다 싶으면 한 달, 2달 뭐 애 앉혀놓고 자! 하고 그림 똑같이 그리면 되죠? 그림 똑같이 그리면 되잖아.
내가 저작권 안 받을게. 그렇잖아. 그림 똑같이 그리면 되잖아. 그거 옛날에 늙었던 누구 쌤하고 그림 비슷한데 아니야. 그 선생님이 내 거 뺏긴 거야. 아니야. 내가 원조야.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 제자는 내가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까지입니다. 경희도 안 돼요. 지금은 알겠니? 나중에 이제 시험 앞두고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가요. 더 이제 좀 저변이 더 확대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표를 서울대, 연대, 고대로 딱 잡으세요. 진짜로. 그리고 얘들아 한 가지만 얘기할게. 지금 우리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못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올해 2014년 48입니다. 나도 꿈을 꾸고요. 나도 목표를 설정했어요. 올해 목표. 그리고 향후 10년 뒤에는 내가 58이 될 때 어떻게 하고가 다 계획이 다 돼 있어요. 하물며 너희들은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는 너희들이 못 이룰 건 하나도 없죠. 꿈을 크게 가져 얘들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릴 수는 있죠. 근데 고양이 조그맣게 그리다가 큰 호랑이 절대 그릴 수 없어요. 되든 안 되든 큰 목표 정해놓고 쭉 가다 보면 만에 하나 거기 대학은 못 가더라도 그 대학에 근접한 대학은 갈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목표를 충남대학교로 잡았다. 그러면 충대까지 올 실력 되면 학교에서 수시 쓸 때 야 너 충대까지 가겠네라고 하면 공부 안 해요. 목표 의지, 엔진을, 동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높은 데 정해야 돼요. 정말로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은 정말 아이비리그 이쪽으로 막 정해서 막 하버드 이런 데로 정해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울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쌤 죄송합니다. 왜? 저 이번에 전체 다 2개 틀려가지고요. 아이비리그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이번에 지원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그냥 재수하러 가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선생님. 그럼 내가 야 이 새끼야 너 그냥 재수해라. 네가 원하는 게 하버드인데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 너 어떡할 거야? 무슨 죽고 싶어요. 나 왜 그러다 왜 실수로 2개 틀린지 모르겠어요. 다 맞았으면 분명히 나 저기 아이비리그 갈 수 있었는데 미국 뉴욕 표까지 다 끊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새끼야 그래서 내가 니한테 실수 좀 줄이라고 그랬잖아 이 새끼야. 이게 뭐야 이게? 너 어떡하다 이제 아유 야 세계 100위 대학에도 안 들어가는 서울대학교를 아이씨 재수하면 돈 많이 드니까 할 수 없어. 그냥 서울대학교로 가서 뭐 반수를 하든지 뭐 어떻게든 네가 한번 해봐.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냥 집안 생각이 또 그렇고 국립이고 하니까 그냥 서울대 그냥 가서 알겠습니다. 그래 너무 실망하지 말고 서울대라도 다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데 저기 뭐 매사추세츠 공대나 MIT 간 애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서울대 다니면서 그냥 네가 한국에서 어떻게 할 일을 한번 찾아봐. 알았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울지 말고 이 새끼야. 울지 마.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끊기를 바래요. 뭔 말인지 알겠는데 선생님 저 서울대요. 얼마나 잘했다고. 지금은 이게 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꿈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점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노는 데 빠지고 점점 화장처하고 점점 수염이 나고 점점 오토바이 타고 하면서 점점 이게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얘들아 우리 모두에게 다 기회는 넓어요. 얘들아 모두가 다 지금 여기에 첫 단추를 떼고 있죠. 2학년, 3학년. 나중에는 다시 하려면 못하죠.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니. 조금만 자고 싶은 거 참고요. 조금만 놀고 싶은 거 참고요. 조금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3년 뒤에 하자, 2년 뒤에 하자, 1년 뒤에 하자 정리하면서 하기를 꼭 바래요. 내 말 허투루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의 미래를 보잖아. 선생님은 올해 16년째입니다. 수없이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고 좋은 대학 간 졸업생과 좋은 대학 가지 못한 졸업생의 극명한 차이를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들어봤니? 네. 우직한 사람만이 산을 옮기는 거예요. 우직하게 하세요. 3년 동안 우직하게 하세요. 꾀도 부리지 말고 남들 뭐만 한다고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지 말고 우직하게 하세요. 공부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선생님은 여기 나와 있는 본문들을 거의 다 외웁니다. 어떤 애들은 보고 깜짝 놀래요. 선생님 이 긴 거 어떻게 거의 다 외우세요? 16년을 이걸 했어요. 16년을 이걸 했어요. 안 하면 지가 빠가죠. 대가리 빠가죠. 금붕어죠. 16년을 했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원에서 공부하고
인강에서 듣고 이건 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공부하는 건 내가 직접 책상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푸는 거예요. 그런 걸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만 할 수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모두를 다 서울대 갑니다. 내 감히 장담합니다.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너무 많고 3시간에서 4시간 중간이고 적어도 하루 2시간만. 중요한 건 하루도 안 빠지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자, 다음 농사 포기하는 부분. 자, 와실 작은 방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북쪽 창에 비스듬히 앉아 새벽 아이고 잘한다.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정이 없는 대성 밑줄 오디세입니다. 오디세. 새인데 오디세라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한 새. 무슨 입? 감정이입입니다. 오디세. 무정한 오디세는 이내 한을 돕는구나. 내 한을 돕으니까. 나도 한이 있고 새도 한이 있으니까 감정이입이죠. 무정한 오디세는 니네 한을 돕는구나. 종조 저녁부터 조 아침까지 창을 바라보는 거죠. 잠이 안 오는 거야. 분해서 아침까지 창을 바라보고 먼 데를 바라보니 즐기는 농부의 소리도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무슨 흥이 있겠어. 세상 인정 모르는 한숨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소비 밑줄. 소비 쟁기입니다. 쟁기. 아까운 저 쟁기는 벽보인 칼날. 쟁기의 칼날이죠. 아까운 저 소비 쟁기는 칼날도 좋구나. 가시가 엉겨있는 묵은 밭도 아주 쉽게 갈겠지만 허무하게 벽에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쟁기도 소가 있어야 할 수 있죠. 쟁기가 뭔지 알죠? 소 뒤에 이렇게 멍에 아니 멍에? 소 코 이렇게 뚫어서 콧뚜레에 이렇게 뒤로 줄 이렇게 달아서 여기 소 어깨에 가죽 하나 덮죠. 그게 멍에예요. 멍에. 평생 짊어져야 되는 거죠. 소가 죽을 때 멍에 벗겨요. 그래서 이 멍에 뒤로 이렇게 밧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큰 삽같이 돼서 이렇게 밭 갈 때 위려 그러면 쭉 소가 가고 이렇게 밑 가는 거 있죠. 이게 쟁기예요. 그 소가 있어야 저 쟁기가 필요한데 허무하게 쟁기가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봄가리 춘경도 다 지났구나. 후리쳐 던져놓자. 농사 포기. 거기까지가 농사 포기하는 부분. 후리쳐 던져두자. 후리쳐 걷어두자. 후리쳐 걷어두자. 던져두자까지 농사 포기. 자, 마지막 6. 자연친화 비니문으로 가는 거. 강호 벌써 뭐 나왔니? 강호 나왔잖아. 강호, 청산, 산수, 청풍, 명월 이런 단어 나오면 보통 자연친화할 때가 많아요. 강과 호수에서 살겠다는 꿈, 자연에서 살겠다는 꿈을 꾼 지도 오래려니. 구, 먹는 거, 복, 백, 먹값. 구는 입이고 복은 배니까 먹고 사는 거죠. 먹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위로 걱정되어. 걱정이 되어. 구복이 위로하여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어. 어지보 어찌 잊었겠느냐. 강호에서 사는 꿈을 꾼지도, 즉 자연에서 살겠다는 꿈을 꾼지도 오랜데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어 어찌 잊었겠느냐. 잊지 않았다. 천피기육 대나무 보는 겁니다. 대나무를 보니 푸른 대나무 많기도 많구나. 어이 유비군자들아 선비들아 낙대 하나 낚싯대나 하나 빌려줄래? 빌려주라. 갈대 노아 갈대 깊은 곳에 명월과 청풍의 벗이 되어 자연의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 늙으리라. 욕심 없는 백구여 오라 하며 긴 갈매기야 오라 하며 말라 말라. 다툴 리 없을 건 다음은 너인가 여기 놀아. 백구는 욕심이 없으니까 서로 다투지가 않죠. 나는 부자한테 희롱당했지만 다툴 리 없을 건 다음은 너인가 다만 너인가 여기 놀아. 의미 없는 무상한 의미 없는 이 몸에 무슨 지 의지와 취미죠. 의미가 없는 내가 무슨 의지와 취미가 있겠냐마는 두세 일형의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 놓고 두세 일형 밭논을 다 묵혀 던져 놓고 있으면 죽 먹고 없으면 굶을 망정. 절대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도다. 누구 때문에? 괄호 열고 원인은 부자 때문이죠. 남의 집 남의 것은 절대 부러워 말겠도다. 이 자식이 나한테
소 빌려준다고 해놓고 뻥쳤죠. 네, 빈천 가난하고 천한 걸 슬프게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을 치며 나아가겠느냐. 무슨 법? 비슷한 표현, 동등한 가치. 뭐뭐을 뭐뭐 여겨 뭐뭐을 뭐뭐 하며 뭐뭐을 뭐뭐 여겨 뭐뭐을 뭐뭐 하랴. 비슷한 표현, 동등한 가치. 대구법. 빈천과 부귀가 서로 반대니까 대조법. 대구법, 대조법. 어떠네 이거 대구법이라고 해. 대구법. 어따 대구? 대구법, 대조법. 네, 빈천 슬피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 부럽게 여겨 손을 치며 나아가겠느냐. 절대 남의 집 나가서 부러지 않겠다. 인간 동그라미 세모. 자연이니까 세모죠. 자연 친화에서 인간은 다 세모입니다. 인간의 어느 일이 하늘의 명밖에 생겨 있겠느냐. 인간 어떤 일이 하늘의 명 외에 있겠느냐. 빈, 이, 무, 원. 아까 안 빌린 놈하고 똑같죠. 네모. 뭐니? 주제. 빈, 이, 무, 원, 네모. 빈이 무원을 어렵다 하지만, 빈이 무원을 어렵다고 하지만 내 생애가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매라. 단사, 표음. 처음 듣니? 단사는 도시락 밥이에요. 표음은 표주밥, 도시락 밥. 단사는 도시락에 있는 조그만 밥 하나, 표음은 표주박에 있는 물 조금. 즉 단사 표음은 작은 도시락 밥과 조금 있는 물, 즉 가난함을 얘기하죠. 같은 말, 단사 표현과 같은 말, 삼순 구식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먹으면 죽어요. 순이 뭐냐면 우리 보름은 15일이죠. 수는 10일입니다. 10일. 그럼 삼수는 얼마니? 30일이죠. 30일에 9번 먹는 거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다이어트가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알겠니? 그리고 속담. 서발, 서 띄우고 발이죠. 서발 막대 거칠 것 없다. 서발 막대 거칠 것 없다. 이것도 가난함을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서발이면 꽤 길어요. 한 1m 넘죠? 그 1m 넘는 서발이나 되는 막대를 집에서 막 휘둘러요. 막 휘둘러. 그러면 거칠 게 없는 거야. 가구가 없는 거죠. 쌤 집이 또 그래요. 쌤 또 서발 막대 이렇게 팍 휘둘러. 아, 안 된다. 샹드리에 깨지는구나. 현관이 샹드리, 이태리에서 나온 샹드리에 깨지고 이렇게 막, 저기 그 LG전자에서 새로 나온 거 있죠? 그거 와이드 평면 1230만 원짜리 그거 깨지고, 요 도자기 2조 백자, 깨지죠. 서발막대. 쌤 집은 서발막대 거칠 것 많죠. 부자죠. 왜 그런 눈으로 봐? 왜 그런 눈으로 봐? 집에 가면 집사람이 서발막대 휘둘죠. 나가! 또 술 먹었어? 조던이랑 살아? 이러면서. 자, 조도현은 지금 귀가 아주 가지가지. 조도현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니? 술 처먹고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9층에서 빵 그 조도현을 오늘 만납니다. 혹 오늘 조도현이 정말 누군지 궁금한 학생은 저녁 9시에 이 밑에 MT 막걸리집이 있거든. 거기 오면 조도현이 있을 거야. 머리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맞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자, 비니무원 나왔고요. 단사표음 나왔습니다. 단사표음을 이도 좋게 여기느라 평생의 한뜻이 온포, 배부르게 배 두드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자연인데 뭐야, 배부르게 배 두드리는 거. 세모, 북이 영하잖아. 물론 배불렀으니까 따뜻하고 배부른 거 좋긴 하지만 자연 친한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가난한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세모죠.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온포에 배부르고 따뜻한 게는 없노매라. 태평천하의 충과 효를 이를 삼아 형제끼리는 서로 화합하고, 친구끼리는 붕우, 붕신새끼 기억나죠? 붕우. 친구끼리는 신, 믿음을 지키고 외다 산다 한들 누가 있겠느냐. 즉 형제끼리 화합하고 친구끼리 신이 지키면서 살 거야.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밖에 더 있겠느냐? 그 밖에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유교 지키면서 사는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대충 생긴 대로 살겠다. 그냥 가난해도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자연 친하면서 살겠다. 비니무원하면서 살겠다. Understand? 주목.
주목. 교환가는 우리에게 남편의 소중함을, 노항사는 우리에게 돈의 소중함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촬영과 함께 같이 공부했던 생으로 배웠던 27편의 작품은 고전시가의 소중함을 가르쳐줬죠. 무슨 말인지 되니? 앞으로 얘들아 주목. 주목. 어이, 주목. 올라간다. 밧줄 갖고 온다. 갖고 왔다니까. 주목. 고전시가 27편 2주에 걸쳐서 했어요. 어렵진 않죠. 나는 그 선입견을 꼭 깨고 싶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점수하고 연관이 돼요. 국어가 어렵잖아?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점수 올리기가 참 어려운 과목이 돼버려요. 그러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아주 많이 방해가 돼요. 결국은 다 마인드예요. 김연아가 금메달 딸 때 가장 큰 자신감은, 가장 큰 무기가 자신감이거든요. 세계 1위라는 자신감. 고전도 어렵지 않다라는 자신감. 나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2주 동안 27작품이면 상당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 다른 것보다는 고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해되니? 다음 주 하게 되는 문법도 어렵지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국어는 얘들아 어려운 게 없어요. 적어도 나에게 있을 만큼.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고전시가 어렵다, 문법 어렵다, 비문학 어렵다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 너희들 스스로 나에게 있을 만큼은 국어는 어려운 것 없어. 내가 실수하거나 잘 못 봤을 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덤벼들어야 나중에 점수 올리기가 훨씬 편해져요. 저 새끼보다 나는 국어를 더 많이 알아. 저 새끼보다 나는 고전 시간을 더 쉽게 배웠고 저년보다 나는 더 문법을 편하게 배웠어. 그러니 내 앞에 거칠 건 없어. 서발막대 거칠 것 없듯이 내 앞에는 국어 거칠 것 없어라는 마음가짐 하나가 여러분들을 국어의 고득점으로 올리는 길입니다. 얘기했죠? 쌤이 가르치는 고3들, 이번에 졸업한 애들, 지금 올라가는 애들,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 건 고1 때 고3 문제를 해요. 고2 때 고3 문제를 해요. 고3 때 고3 문제 하면 뻔하잖아. 뻔하잖아.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문제 한다고 항의했던 애도 있고 어렵다고 막 툴툴거렸던 애도 있지만 지금 2달 지난 이후에는 그래도 고3 문제가 별로 그렇게 격이 없이 어렵다는 느낌은 안 다가오죠. 다가오는구나 아직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마지막 한 가지 고전시간 끝내면서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자신감입니다. 나는 나만큼은, 다른 애들은 고전 시간을 어려워해도 나만큼은 자신 있어. 쉬워 라는 생각 가지고 덤벼들어야 충분히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니? 네. 오늘 여기까지.